일단은 이제 줌으로 하느라 좀 제약이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줌에서도 원격에서도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뭐 내년 복합적으로 다재다능하니까 뭐 내 얘기를 들으면서 또 다른 일들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일단은 중요한 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학교를 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신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재호가 들어왔네. 재호 반가워. 재호도 영상이 안 보이나? 아무튼 중간중간 뭐 여러 가지 물어보면 대답을 잘해야 출소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학교를 오지 않아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뭐 철봉이나 이런 것보다도 집에 있을 때 그 개인적인 신체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신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들이 뭐냐? 그게 이제 여러분이 적합한 여가활동이라고 될 수 있는데, 그 여가활동이 뭐 어떤 것이냐? 여가활동을 하면 뭐가 좋으냐? 나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목표를 안다면 보다 더 뭐랄까 좀 더 집중해서 하지 않을까 싶어. 우선은 여가활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는 거. 그렇지. 너희가 이제 게임이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많이 텔레비 시청도 있고 스포츠 관람도 있는데, 일상생활을 벗어나서 자유로움으로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해소하는 거,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친구 관계 형성이 있고, 자신감을 높일 수 있고, 정서적 안정감을 취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효과로서는 알 수가 있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청소년기 때 여가 생활이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성인 때까지 간다는 거야. 성인 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일만. 그렇다 보면 이제 여가도 즐겨야 되고, 최근에 어떤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여자분이 그 텔레비에 나와서 안 한 게 없더라고. 뭐 이제 짬짬이 항상 뭐 윈드서핑도 하고 클라이밍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제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즐기느냐에 따라서 성인기의 여가활동이 결정되어 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즉 뭐냐면 이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런 거지. 중요한 건 이제 여가활동에는 시간과 비용이 따른다고 하는데, 이제 시간과 비용, 시간을 어떻게 내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해. 내가 없는 시간을 낸다, 아니면 시간은 다들 부족하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내느냐,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내가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데 어떠한 여유 자금이 있어서 내가 어떤 영범이처럼 사진 찍기를 하겠다, 또 내가 특별한 뭐 어떤 운동에 투자를 하겠다, 돈이 많이 드는 것을 이렇게 선택하는지, 돈이 없는 것을 선택하는지, 그런 것들은 많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가활동, 청소년기 여가활동이 왜 중요한지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사람 간단하게 우리 또 어머니는 말이 잘 안 되는구나. 여가활동 뭐 물어보고 싶지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대답 안 하면 오늘 수업 네, 누구니? 김정현이었어? 뭐야? 이게 개그맨인데, 개그맨. 티찬이요. 참. 동원아, 고생 많다. 자, 다음은요, 이제 71쪽, 어제 나누어준 이제 운동 처방에 관한 내용이죠. 운동 처방. 운동 처방이라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 처방.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약 처방 받잖아. 그것처럼 운동도 처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간과할 수 없다는 거지. 약 처방 받으면 우리가 목숨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운동도 우리의 생명, 목숨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좀 무겁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 그렇다면 처방이 어떠한 것이냐? 뭐 우리가 사람마다 어떤 병에 따라서 약 처방이 다르듯이 여러분들의 신체적인 조건과 신체 체력에 따라서 어떤 이제 운동 처방이 달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개별적으로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운동 처방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즉 이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어제 살펴보았던 운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 운동의 종류, 운동의 강도, 운동 시간, 운동 빈도를 설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운동 종목 선택하는 거는 좀 쉬워요. 운동 어떤 종목을 할 것이냐. 근데 대표적으로 운동 종목 중에는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나눌 수가 있어요. 산소를 활용하는 거, 산소를 활용하지 않는 거. 선생님이 턱걸이 하는데 산소가 필요하지 않나요? 하고 난 다음 많이 힘든데 숨을 가쁘게 쉬는데, 그러나 철봉할 때는 무산소예요. 무산소. 즉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를 무산소는 한 20초에서 30초 동안 할 때 하는 운동, 뭐 100m 달리기 이런 것들은 무산소라고 해요. 무산소.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즉 이제 몸속에 있는 근육 안에 있는 힘으로만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종류를 선택할 때 나는 유산소를 좋아하는지, 무산소를 좋아하는지, 뭐 헬스를 좋아하는지, 나는 달리기를 좋아하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하고, 중요한 건 이제 운동 강도를 결정할 때, 운동 강도는 즉 심박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심박수 뛰고 난 다음에 달리기를 하고 운동을 한 다음에
몇 박을 재가지고 이 심박수가 어떻게 뛰느냐에 따라서 운동 강도를 측정하는 거죠. 여러분의 최대 운동 강도는 220에 여러분 나이 16세를 빼면 돼. 여러분의 최대 심박수는 205인데 205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수준에 도달했느냐에 따라서 운동 강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어렵겠지만 한번 계속 이어서 가고 나중에 오프라인 되면 다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합니다. 운동 시간 결정은 참 중요하죠. 운동 시간 우리가 하루에 운동 시간을 20분 하느냐 30분 하느냐. 그래서 운동 시간과 운동 강도를 잘 적절하게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체 효과를 크게 가져올 수 있다. 그 다음 운동 빈도는 하루에 몇 번 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특별히 우리 사모님 실장 평소에 운동 자기 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10초로 요약해서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운동 종목 강도 빈도 끝. 잘했습니다. 박수. 자, 82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2쪽에 보면 이제 내가 선정한 건 또 책에서 선정한 것은 여가 스포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자전거 타기예요. 자전거 타기. 그냥 흔히들 자전거 타기를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앞으로 굴러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 살펴보았던 보행자를 의식하고 또 나한테 맞는 자전거 있어요. 그 다음에 눈에 띄는 복장,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한다 이런 것들 있어요. 이제 기회가 되면 혹시 내 유튜브에도 있는데 자전거를 타는 방법에서 올려진 영상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방법. 특히 타는 거는 별로 이렇게 다 타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초보들이 넘어지는 방법. 다칠 수는 있겠죠. 아니, 여러분 설명을 이렇게 여러분이 반박을 하긴 하는데 넘어지면 다치긴 하겠지만 덜 다치는 방법. 그런 방법을 꼭 익혀야 되는 거예요. 즉, 이제 스키 탈 때도 마찬가지고 스키 배울 때 넘어지는 방법을 배우는 것처럼. 자, 계속 이어져 가고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제 철봉으로 한번 보면 이제 철봉에서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거꾸로 오르기, 몸을 흔들다가 팔을 가슴으로 끌어당기며 다리를 철봉 위로 올린다. 그리고 발끝을 철봉 뒤로 재바르게 당기며 원심력을 이용한다. 그래서 나는 사실 되게 자부를 해. 어떤 자부냐? 철봉을 정말 잘 가르친다는 생각이 들어. 철봉 선수 출신도 아니고 그러다 철봉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거꾸로 오르기 정도만큼은 중상 정도의 남학생은 할 수 있어야 된다. 혼자서 스스로 낮은 데서 또 잘하면 또 기능이 우수하면 높은 데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원심력을 이용하는 거. 여러분 좀 얘기하는 힘과 기술을 겸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조금 더 모범적인 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제도 특거리를 집에서 했는데 안 쉬고 억지로 하니까 한 10개 정도는 하더라고. 그래 나름대로 집에서 우리 남자들끼리 그런지 몰라도 위에 옷 벗고 딱 근육이 있는지 없는지 보기도 하고 했는데 아직 근육은 조금밖에 없지만 일단은 내 화면에 10분 후 종료됩니다 뜨니까 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철봉도 마찬가지예요. 철봉 우리가 또 여러분 며칠 안 했다가 일주일 또 안 했다가 하면 팔 힘이 또 없어질 수 있어. 동원이 정연이 댓글 잘 남겨줘서 고맙고 이거 3점이나 이런 거 주면 되게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방금 전화가 왔는데 혹시 내 목소리 잘 들리니? 내 목소리 잘 들려?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농구를 가볼게요. 농구. 사실 농구 여러분 되게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서 그러나 재미있게 해줘서 고맙고 그렇습니다. 농구는 원래 실내 경기인데 원래라기보다도 실내 경기인데 현재는 이제 올림픽에도 들어가 있는 3x3 야외 농구도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 가장 반칙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부르는 것들이 이제 바이올레이션이라고 하죠. 바이올레이션은 이제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를 봤을 때에 자, 보겠습니다. 공을 가지고 드리블 없이 세 발 이상 이동한 경우, 트래블링. 그래서 바이올레이션은 다음을 어떻게 계속 넘어가 볼게요.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더블 드리블 하다가 공을 양손으로 다시 드리블 하는 경우, 키킹, 공을 발로 차는 경우, 하프라인에 넘어갔을 때 다시 뒤로 가는 경우는 하프라인 바이올레이션. 상대편의 제한 구역에 3초에서 모르면 3세컨, 즉 3초를이라고 하고, 공을 가진 선수가 5초 이내에 패스, 슛, 드리블 하지 않는 경우 5초를이고 8초 이내에 상대 코트에 넘어가지 않은 경우 8초를, 공을 가진 팀이 24초 안에 슛을 못하는 경우 24초를. 이거 되게
마지막 밑에 거는 이제 3초, 5초, 8초, 24초 이런 룰이 있네요. 이게 여러분들이 24초를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상대방이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뭐 1분, 뭐 2분, 3분, 4분 동안 이렇게 패스만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또 불이익이 주어지니까 이제 시간을 정해놓은 거고. 바이올레이션 중에 보면서 좀 특이한 사람 말씀드립니다. 특이한 거 혹시 발견한 사람 없어 혹시? 이거 발견한 사람 뭐 소프트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바이올레이션 특이한 거 발견한 사람 있니 없니? 특이한 거 발견한 사람 없죠? 이것만 가르쳐주고 오늘 마칩니다. 자 여러분 개인 반칙, 팀 반칙, 테크니크 반칙 혹시 들어봤습니까? 자 잘 봐봐. 바이올레이션은 자기 혼자서 규칙을 어긴 거야. 그래서 바이올레이션이야. 바이올레이션. 영어로 정확히 뜻은 모르겠지만 위반이다. 위반. 교통법규 위반처럼 위반했어요. 뭘 위반했느냐? 공을 2번 잡았고 뭐 발을 3번 이상 걸었고 혼자서 그 다음에 공을 가지고 있는데 5초 동안 패스를 안 했고 24초 동안 했는데 슛을 못 던졌고 상대의 제한 구역에 3초 이상 있었고 이렇게 자기 혼자서 이제 미스를 한 거야. 이게 바이올레이션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농구의 5반칙에 들어가지 않아요. 5반칙은 퇴장이잖아. 퇴장. 5반칙에 들어가지 않아. 그러나 개인 반칙, 팀 반칙, 테크니컬 반칙. 즉 개인 반칙은 상대를 미치거나 때리거나 신체 접촉에 의한 것, 밀거나 발로 차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개인 반칙이야. 그래 한 쿼터당 만약에 개인 반칙이 팀 반칙이 5개가 되면 그래서 뭐 영범이, 동원이, 정현이 반칙에서 5개가 넘어가. 그러면 팀 반칙으로 상대방에게 계속 자유투가 주어져. 그러니 개인 반칙도 좀 이렇게 자제해야 되고 또 내가 반칙을 안 했다면 많이 했다면 팀 반칙을 보고 팀 반칙에 안 걸리도록 개인 반칙을 줄여나가야 되고 알겠죠? 그래서 테크니컬 파울은 경기자나 코치가 아주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면서 경기 진행 방어를 했을 때 그때 공격권도 주어지고 자유투도 주는 그게 테크니컬 파울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만 듣고 농구 영상을 여러분이 검색해서 찾아보면서 보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바이올레이션과 개인 반칙의 차이. 이 차이는 알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시험 대비니까 다음 주 화요일 서술형 평가 시험 대비니까 바이올레이션 5가지 지금 현재 어제 여러분이 교과서에 보던 9개 중에 4가지 이상은 적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중에 쉬운 거 그냥 3초를, 5초를, 8초를, 24초를 이거를 풀어서 적어. 가장 쉬운 거예요. 아니면 뭐 여러분 잘 아는 트래블링, 그 다음에 더블 드리블을 적어도 되겠죠? 아니면 공을 발로 치면 안 되니까 키킹 이런 거 해서 그 문장을 설명식으로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지역 수업이고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 지금 뭐 원혁이랑 뭐 안 좋은 학생이 있는 것 같아. 그 학생들이 있어서 다음 주 아마 화요일에 바로 서술형 평가를 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리 공지를 했으나 그래 또 한 번 치고 또 다시 칠 수는 없어요. 한 번밖에 못 치니까 조금 더 공지를 해서 한 주를 연기를 하든 그것은 다음 주에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부득이한 이런 상황이니까 그 이해를 해주고 혹시나 또 다음 주에 못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한 주 더 연기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거는 미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업 끝 카톡으로 그냥 연락하고 수업 끝 수고했습니다. 빠이빠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예. 자, 나갑시다. 나가자. 고생했어. 재호 고생했다. 둘이 사귀기. 재호. 혜범이 고생했어. 동원이 고생했고.